모의고사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소공학이고, 원래는 이제 연소공학 1하고 이제 1 정도에, 원래는 한 3회차에 거쳐가지고 모의고사를 만들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굳이 연소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분량도 아닌데, 너무 길게 끄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빨리 했어요. 근데 진도는 한 주 정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답을 쓰기에는 힘들 수도 있으나, 그래도 좀 보류해서 가자는 것이, 그죠? 건축을 조금 더 넣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세요. 그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최근에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그죠? 1번을 보시면, 감지기 설치 위치에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 줄 한번 쳐볼까요? 면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문을 한번 줄쳐놓으면, 면한다는 말은 이제 붙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면. 그래서 보시면, 천장 또는 반자에 면하는 면인데, 이제 구획실을 우리 기준점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실이에요, 실. 실이면, 감지기를 어떻게 붙일까요? 요즘에는 인테리어가 좀 많이 개선이라 하잖아. 좀 바뀌어가지고, 식당 가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천장이 없고, 그죠? 콘크리트가 위에 있고, 난 세상 없이 더럽던데, 그걸 되게, 그죠? 좋아하시는 분이 많더라고. 그걸 뭐라고 하잖아요? 그 뭐랍니까? 사진 찍기도 좋고, 그죠? 예. 그리고 저기 중앙동 쪽 가면 오래된 일제시대의 건축물들이 많이 카페로 전환됐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막 공사도 덜 돼 있는 모습, 그건데 사진 찍기 좋다면서 막 그 콘크리트가 얼마큼 몸에 안 좋은지 그러니까 벽에 콘크리트 유해성 이런 거 붙여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세상 없이 너무 더럽고 부식도 많이 되고 그런데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 사진을 찍는다라는 게, 그죠? 거기는 손대면 다 바스러지는 곳이라서 청소도 못 해요. 그럼 이 진동이 이렇게 미세하게 하면,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 이게 천장이라고 부를게요. 그죠? 이 부분을 천장이라고 부를 거고, 우리가 보는 요 표면, 요 위에 상부를 반자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반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감지기는 천장에 설치하고 반자가 없는 경우 천장에 설치하기도 하고, 반자와 천장 사이가 깊어지면 또 천장 내부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해하세요? 예를 한 번만 잠깐만 들어보면, 이렇게 예를 한번 들면 되겠지. 우리가 헤드에 관련되는 설치를 한번 가볼까요? 헤드 부분이 천장과 반자에 대한 재질에 따라 가지고 길이를 결정할 수 있어요. 헤드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그건 외우세요라고 말할 거예요. 그 사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한 면이 불연제, 그러니까 반자가 불연이든지 천장이 불연이든지 양면이 불연이든지 기둥까지 불연이든지 불연이 아닐 때에 따라 가지고 헤드를 내부에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재질 때 만약에 헤드를 설치하면 이 설비는 스프링클러다라고 이해되겠지. 스프링클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말하고 하는 프렉션 밸브가 있을 거고, 알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는 습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좌측이 대기압으로 있는 일제 개방 밸브로 돼 있는 거지. 이 형태면 감지기 설비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감지기가 필요해요. 이때 설치하는 감지기는 지금은 AB를 쓰지만, 지금이란다. 이제껏 AB를 썼지만, 우리가 말하는 신뢰도 높은 감지기를 쓰면 단일로 가능해요. 이 감지기를 이 내부에도 달아놔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만약에 습식인 것 같으면 감지기 넣어야 됩니까? 하면 안 넣어도 된다고. 지리에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굳이. 왜? 이 헤드는 감열도 하면서 방수도 하고 있는 기능을 같이 하니까 굳이 필요 없다. 근데 프렉션의 경우에는 물이 차도록 할 수 있는 방식이 감지기에 대한 방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감지기를 이렇게 넣었어. 차동식으로 이렇게. 그죠? 또는 반자가 있더라는 반자면에 붙이는 거지. 내부는 설치 안 하는. 이해되죠? 깊어지면 내부에 감지기 또 설치하더라. 그 부분에, 그럼 이 감지기는 왜 천장에 자꾸 붙이냔 말이지. 면한다는 말 한번 써놓은, 면한다는 말. 이 말이 중요하겠지. 왜 면하게 하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되는 속뜻은 플럼이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갈 거예요. 플럼을 이제 원래 이해하려고 하면 순서가 그거다, 그죠? 그럼 플럼은 공기 같은데, 열받으면 이 형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열받으면 밀도 어떻게 바뀌어? 밀도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물을 거야, 그죠? 밀도의 바뀜에 따라 가지고 뭐가 생깁니까? 부력이라는 것들이 작용할 거예요. 그 부력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부력을 이겨내는 상승력의 개념입니다. 그죠? 이렇게.
상승력을, 그죠? 그러면 부력을 누르는 힘도 존재할 거라는 거지. 그 존재하는 힘을 중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같은 방향이고 아니고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이렇게, 그죠? 중력이 존재하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얘를 이기는 힘으로 해서 올라가야 돼. 맞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하라는 거지. 관련해서 얘는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면 온도랑은 전혀 반비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공기에 비해서 우리 플럼이라는 것은 주변의 깨끗한 공기에서 주변의 깨끗한 공기에 비해서 화염 상부에 있는 이 부력의 화염은 부력에 대한 이 연기들은 얼마냐, 가볍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요 따라서 지금 열을 줬었을 때 이 뜨거운 열기류, 이 기류는 어떻게 감지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감지. 그래서 위치가 중요하겠지, 위치가. 그러니까 온도 분포를 한번 따져보면 어디가 온도가 제일 높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실기준점으로 봤을 때 화염이 발생하고 부력이 이렇게 플럼이 형성되지. 온도를 한번 측정해 봤어. 어디가 제일, 여기가 제일 뜨겁긴 하겠지. 하지만 여기 감지기를 들 수 없으니까 천장면에 붙이는 거야. 그래서 온도를 따져봤더니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보면 5에서 한 12%가 온도가 일정 이상 유지되는 범위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돼. 가장 높은 지점은 제일 높은 거죠. 따져보면 이렇게 돼서 확대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30cm만 딱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원래는 좀 더 이렇게 더 완만하지. 그래서 맨 윗면이 제일 높아요, 온도가. 그런데 왜 끝이 왜 또 온도가 조금 더 작게 돼 있습니까? 라는 것들은 표면의 냉각이에요. 방열. 이 표면이 가지고 있는 순수 방열 시키는 것들 때문에 한 어느 정도가 제일 온도가 높을까요? 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1인치 정도가 돼요. 1인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지. 아니, 그러면 최고 온도가 있을 지점에 부착해야 되는 감지기들도 있어. 왜 그렇습니까? 하면 정말 정확하게 빨리 조기에 감지되는 감지기들, 헤드들은 어디에 부착하는 게 제일 좋겠어 하면 1인치 이내 내부쯤이 제일 좋아요. 1인치. 1인치가 한 2.53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면 한번 그려봐. 이렇게 하면 헤드를 그린 게 제일 좋아. 헤드를 천장면에 딱 붙였어. 그러면 헤드, 이런 것들은 꼭 찾으면 없어. 아, 있네. 이거 보입니까? 이거 보이지? 요 부분이 제일 천장면에 가까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이 감열체의 거리까지가 한 2cm 정도 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헤드는 천장에 제일 가까이 붙이는 게 제일 좋아. 되겠습니까? 감지기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헤드들도 있단 말이지. 그게 뭘까요? 그러면 우리 조기에 관련되어 있는 간이 스프링클러 같은 거 기준. 간이 스프링클러 기준 기억납니까? 간이 ESFR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2.53cm 이내에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 예. 왜 일반 헤드들 같은 경우 30cm 이내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우리 기본 베이스는 천장면에 최대한 붙이는 게 제일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들 잊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뭐라고 부를까?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은 화염이 가면 천정면까지 가는 거죠. 예, 뭐 수평 화염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류가 흘러가는 것들을 실링 제트 플로우라고 부를 거예요. 실링 제트 플로우. 천장면에 빠른 기류지. 뭐 별거 없는. 그 관련해서 설명이 들어가면 돼. 여기 들어갔네,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설명 들어가 있네. 온도가 높아지면 부력에 의해서 층이 형성된다. 이 층에 대한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30cm 정도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높이를 어느 정도로 보냐? H라고 봤어. 그럼 H에 이 정도 되는 거지. 그죠? 예.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 되는 지점은. 그럼 H의 높이가 평균적으로 한 3m 되거든. 그래서 30cm 이내가 가장 적정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적정하지만 어디가 제일 조기 동작에서 좋은 거냐라면 천장면이 제일 좋아. 천장면. 최대한 붙이는 거죠. 무조건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30cm 이내면 됐네 이런 게 아니고 위로 올리지. 가급적이면 이런 거지.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그죠? 하지만 약간 작동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지. 그죠? 면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는 여기까지 설명이 적정한데 조금 더 알고 가자는 것들이 이 부분이에요. 데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 이 데드 스페이스는 소방전기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실제로 우리랑은 조금 달라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준점은 보면 어느 정도의 이격이 필요합니까? 해서 보면 안 나와 좀 없었네. 보통 답이 약간 그죠? 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네.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그죠? 벽면으로부터 몇 센치 정도 이격입니까?
몇 센치? 연기 감지기. 연기가 몇 센치? 연기 60cm입니까? 아, 연기 60cm지. 0.6m. 헷갈리네. 헤드가 0.1이지. 맞습니까? 10cm. 그런 것 같이.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 굳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NFP에 가면, 야, 연기는 그냥 설치해. 이렇게 돼 있어. 연기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보자는 거지. 보세요. 그 다음에 답에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 정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 여기 이제 심화로 넘어가면서요. 책이 다 있는데, 이것들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시점 높이에 맞춰가지고 갈 거예요. 그리고 소방에 적용. 답을 좀 세팅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있다, 그죠? 다시 나와 있는데, NFPA는 연기 관련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대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데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이 실제 실험을 해보면 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동작하는 거에서는. 그래서 60cm 떨어뜨리는 것들을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화재안전 기준은 있고, 심지어는 열은 있어. 열은 없어. 우리 법에는. 하지만 있다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헤드에 대해서 10cm 떨어뜨리는 거하고 유사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헤드도 열이죠. 그래서 열은 벽면에서는 와류에 관련돼서 좀 식는 부분이 생기지만 연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준적으로 아는 것들은 기본이고 NFP에 대한 방향성까지 제시하는 것들은 답이 훌륭해지는 방법들이 하나지. 한번 고려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그림을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 출발보다는 그림을 조금 더 확대시키세요. 그림. 그 그림 하나로 해서 단점 표현하면서 넣을 수 있는 건 다 때려 넣는 것들을 좀 하라는 거지. 다시 보면 그죠?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설명이 나와 있고 높이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몇 센치 이내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는 그림만 남겨놓으세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설명 하나, 그림 하나, 그리고 그림에 대한 부연 설명 짧게 하나 하면 딱 정리되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좋은 답에 대한 우선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같다, 그죠? 정의 같은 개념이고, 관련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절반 정도를 갖다가 소방에 적용되는 부분에 할애한 것들은 굉장히 잘한 부분입니다. 그죠? 감지기, 헤드, 이런 것들. 그죠? 추가로 이제 부동작이라고 하는 부분들, 데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들 많이 나온다, 그죠? 그런 내용들 한번 참고해서 보고. 고분자 물질, 고분자는 시험에 어떤 게 나왔었습니까? 하면 얘가 나왔었어요. 경화하고, 그리고 가소. 근데 얘가 조금 더 확대시켜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제 고분자에 대한 특성을 한번 보면, 고분자는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라면 C 값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결국은 많은 거. 얘네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면, 화염이 거의 다가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훈소에 대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연소는 훈소의 특성을. 그래서 얘네들은 환경적하고 또 뭐하고 또 유사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지하층이라든지 또는 무창층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뭐 얘가 또 유사한 정도로 위험한 것도 뭡니까? 라고 하면 얘는 좀 같진 않는데 이렇게 하면서 볼까요? 추론하자면 4층 이상 그런 것들을 보겠지. 그래서 강화되어 있어요. 땡땡 하면 우리 소화에 관련 소방은 강화가 되어 있어요. 항상 생각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럼 지하층, 무창층에 대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들은 뭡니까? 위험성. 순서가 그래요. 위험성. 두 번째, 그죠? 위험성하고 피해지, 피해. 같은 개념으로 한번 보면 되겠지. 그럼 현실. 현실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세 번째는 개선. 어떻게 하면 좋겠어? 훈소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훈소의 특징은 가장 뭡니까? 라면 얘네들은 산소도 작게 먹고, 작게 쳐보니까 이걸 질식을 시킬 수가 없어. 산소가 작게 소비돼요. 산소가 작게 소비되는 말은 연소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얘는 잘 안 타. 천천히 타. 그죠? 진행 속도, 연소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속도가 엄청 느려요, 얘네들은. 그죠? 얘네들을 발열량도 작고 또 뭐도 작습니까? 하면 강도도 작아요. 우리 화재 강도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쓸 건데, 그리고 열 방출률도 굉장히 작아요, 얘네들은. 률도 작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뭡니까? 얘네들은 화염이 없어. 무염이에요. 이걸 자꾸 공부하는 이유는 가장 하나지. 왜 이걸 자꾸 공부해야 됩니까? 어떤 대책을 쓸 거야 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걸 자꾸 알아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 소방하는 입장이라서. 불 어떻게 끌 거야, 쉽게. 불 시켜. 이러면서. 이 정신 나간 놈, 산소를 작게 먹는데 무슨 질식을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이거 안 돼. 질식은 안 된다.
됐습니까? 또 질시가 안 되고 또 뭐 안 됩니까? 무염이네. 또 무슨 효과가 안 돼? 억제가 안 돼. 부촉매가 안 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강도도 작네. 감지도 늦어. 감지도 느려. 차동식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순간적으로 열이 확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럼 억제가 할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얘는 또 골치 아픈 것들이 요 피해를 안 적었었는데 독성 물질은 지가 다 갖고 있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낮은 열 방출률에도 감지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우리는 스프링클러만 해볼게요. 참고만.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개방되고 있는 형태를 뭘로 따집니까? 뭐 온도와 RTI라고 하는 것들로 기준할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클러의 RTI라고 하는 반응 지수를 굉장히 작은 걸 쓸 거예요. 50 이하짜리를. 50 이하를 우리 현장에서는 뭐라 부를까요? 하면 조기 반응형 이렇게 불러요. 조기 반응 이런 타입.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열이 천천히 오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도달되잖아, 해당 온도까지. 그래서 어떤 거 감지기 때는요, 감지기에서는 정원식 감지기를 쓸 거야. 이렇게. 그리고 자 보세요. 화염이 없으면 무염이면 입자들이 굉장히 클 거예요. 입장 큰 연기 감지기 쓸 거지. 또 뭡니까? 라면 광전식 쓸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지. 아니 왜 얘를 고분자에 갖고 왔어? 고분자 특성이에요. 고분자 특성들. 한번 보세요. 고분자의 종류만 얘기하려면 두 가지로 분리할 거지. 경화와 가소. 가소는 뭐하고 똑같이 공부하세요? 라면 얘네들은 그냥 일반 석유화재하고 똑같이 보면 돼요. 유류화재하고. 일반 유류화재 중에서 비슷해요. 뭐하고 휘발유 같은 것들하고 특성이 비슷해요. 녹아가지고 된다. 증발되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이죠. 일반 유류. 한번 보세요. 유류 중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점도가 좀 낮은 애들. 얘네들 점도가 엄청 높은 애들이야. 경화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이해하면 뭡니까? 얘는 분해 특성을 가져. 분해 특성을. 우리가 얘기했다, 그죠? B급 중에서도 특이한 액체 가연물인데도 분해가 되는 놈들이 있어. 그 걔네들 보라는 거지. 속도 느리고 기타 등등 뭐 이런 거 있죠? 분해 보이네. 이런 것들, 특성들. 그래서 이 표 한번 갖고 가면 난 나쁘지 않다고 보시. 기초 쌓기에는. 난연화 방법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난연은 요 그림으로 한번 정리하면 되겠다. 그죠? 난연은 이렇게 한번 합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소방관쌤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재질에 대해서 세 가지로 배우지. 그죠? 불연이 있을 거고, 불연. 중불연이 있고, 그러니까 난연이 있어요. 난연. 우리 소방에서는 얘네들 좀 뭘로 봅니까? 그냥 우리가 좀 비슷하댔지. 방염이 있어. 방염. 아시죠? 얘 안 타. 잘 안 타. 얘는 타는데 타기 좀 힘들어. 이런 거지. 타. 얘는 타. 그죠? 얘는 이제 화재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거 뭘로 따졌어? 이렇게 따지면 LOI라는 말 딱 튀어나와야지. LOI. 봅시다. 그죠? 원리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 연소 속도를 느리게 만든대. 그죠? 어떻게 하면 이런 말 써. 나중에 할 거예요. 기화열을 높여. 기화열을 높여. 되겠습니까? 기화열에 대한 단위는 뭐 킬로줄 퍼 킬로그램, 그램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우리 연소열, 기화열 다 같은 말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크게 하면 어떤 효과가 생깁니까? 연소 속도가 느려진다면서요? 이렇게 생겨. 이런 말 한번 쓰려 했었어요. 되겠습니까? 이 방법이 가장 기본이지.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연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기 전도 물고기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밑에 그 관련해서 전도 물기 상승 뭐 이렇게 다 하고 했었으니까. 열 전달을 제어, 속도 제어, 생성물 제어, 비상반응 제어. 이것들이 우리 뭐하고 똑같냐면 소화와랑 좀 닮았어요. 나중에 소화하고 매치시켜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때가 곧 와요. 여기까지만 한번 외워놓으시면 좋겠지. 나머지는 참고해놓고. 모든 약재 재질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됩니까? 그럼 첫 번째가 성능이에요. 성능을 개선하자. 이렇게 딱. 결론이. 두 번째, 독성을 최소화시키자. 환경 영향성이란 말을 꼭 써줘야 돼요. 환경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하자.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성능이라고 딱 쓰면 검증을 안 받았잖아. 그래서 이런 말을 플러스 시킬 거예요. 뭡니까? 라면 정량적으로 가자는 말을 쓸 거예요.
정량적. 정량적이 뭡니까? 야, 불 잘 꺼진대. 얼마나 잘 꺼져? 아, 이건 잘 꺼진대. 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가 정량이에요. 그러니까 수치화를 시켜야 돼. 수치 없이 뭐 된다, 잘 보인다, 안전하다 이런 막연한 말들이 없어질 시점이 온 거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봤을 때 성능이 검증되는 그러한 설계나 시공은 뭐랍니까? 성능 위주로 가는 거지. 되겠습니까? 성능 위주는 항상 한마디만 생각했는데서 피난 안정성 이런 말을 한댔지. 성능 위주 설계가 뭐야? 피난 안정성을 확인하는 거. 절차예요. 그죠? 뭘로 절차하냐? 불태워보냐? 아이, 무식한 놈. 컴퓨터 인마 시계 쫙 돌려보자, 시계. 컴퓨터 뭔데? 있어, 이 시계.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이거 다시 보면 피난 안정성. 피난 안정성이 도대체 뭔데? 그럼 탈출하는 시간을 얼만큼 걸릴까를 확보해 보는 거지. 나중에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능 위주는 수치로 돼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한번 꼭 생각해 놓으세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로 표 한번 가져오면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고분자는 여러 특성 중에 안 좋은 것들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보시고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면 고분자는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하나만 화살 딱 해서 지금 최근에 뭐가 좀 뜨고 있습니까? 지하가 뜨고 있어. 지하구 뜨고 있어요. 그죠? 예. 뭐 전국 사람들이 다 알았어. 서울의 어떤 집 아현동이라는 시점. 그죠? 난 살면서 아현동 잘 몰랐는데 KT 화재 나고 난 다음에 재산적 피해가 얼마큼 증가됐다니까 한 세네 번 보니까 알겠더라고. 아현동 안 가봤지만 왠지 근처에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 이 지하구에 이 통신이 있어. 통신. 이 통신구가 화재가 발생하니까 절단이 나버렸어. 근데 광 케이블은 난연이 엄청 성능이 좋습니다. 광 케이블은 가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확 타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모래에서 이렇게 추출한 거니까. 그 유리 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안 타. 탈 게 없어. 근데 타버렸어. 왜 그렇지? 이런 거지. 되겠습니까? 한번 잘 봐놓으세요. 그래서 통신구 쪽에 화재에 잘 보면 되지. 그럼 이러한 것들은 통신구나 아니면 전력구 같은 것들이 있겠다. 그죠? 여기들은 당연히 뭔가를 이송 전송할 때 쓰는 건데 걔네들 통칭해서 케이블이라고 부를 거야. 케이블. 이 케이블을 뭘로 쓰냐? 케이블을 고분자 물질로 써요. 거의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케이블을 난연화시키는 방법과 유사해.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첫 번째는 익혀야 될 것들은 열 가소성과 경화성에 대한 간략한 구분, 그리고 난연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확대시키면 지하구, 전력구 또는 지하층, 무창층, 훈수의 특성을 가진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난연화 방법들 다시 한번 보는 거. 그렇죠? 단계별로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분열은 아니 열 가소성, 뭐 열 경화성 등은 충분히 이해됐다. 그런 것들은 좀 더 확대된 것들을 외우면 되지. 그렇죠? 차근차근 봅시다. 그 다음에 수율. 수율은 수율이 조금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 예, 수율은 조금 더 이따가 합시다. 수율은 그냥 쉽게만 얘기하면 연료에 그죠? 생성돼 있는 가스의 양이에요. 둘 다 단위가 질량이에요. 질량, 이제 그람에 대해서 그람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뭐 태워보니까 얼만큼 나오더라 이런 개념을 보면 되겠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뭘 태우니까 얼만큼 나왔어 이런 것들을 아마 따져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액체나 고체나 기타 등등 일산화탄소의 수율이 제일 중요하지. 그죠? 요것들은 지금 최근 경향상 똑같아요. 다시 봅시다. 자, 일산화탄소로 최근에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니? 이렇게 보는 거지. 첫 번째는 사인이 중요하지. 왜 죽었어? 중독으로 죽어요. 중독으로 죽어. 얼마만큼 먹으면 죽는데? 원래는요, 대기에 50ppm 정도가 허용인데, 얘는 얼마만큼 나와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가스 어떻게 태우니까 죽었대?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연소를 불완전하게 하면 CO2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를 한번 배우는 거지.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도대체 뭐냐? 얘네들은 일산화탄소하고 물이 튀어나오는 연소를 얘기해요. 이게 얼만큼 나와? 그 나오는 것을 수율이라 부를 거예요. 되겠습니까? 수율. 그것까지만 딱 해놓으세요. 그것까지만. 많이 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네들은 물성을 여러분 확대시켜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물성. 놓치기 쉬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뭡니까? 얘네들은 엄청나게 높은 가연성 가스예요. 맞습니까? 다 CO의 연소 범위는요. 1, 2, 5, 74%예요. 위험도 한번 따져보셨죠?
예. 보통 계산기 다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예. 계산기 가진 사람 쳐다보기 바쁘네요, 지금. 아주 수업 준비가 됐습니다. 얼마? 4.9? 엄청나네요. 이게 엄청나네 이래도 몰라. 이게 왜 엄청난지. 그러니까 옆에다가 항상 쓰러졌지. 메탄 항상 쓰러졌어요. 우리 도시가스 터지면 폭발 사고는 비일비재하게 보잖아, 주변에서. 다시 CH4, LNG. 이 얼마 정도예요? 2? 2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2.5배가 위험한 거야. 되겠습니까? 중독에서도 죽고 불나도 죽고. 되겠습니까? 심각한 놈이지. 그리고 자주 발생하고. 이런 놈이 어딨어. 그 네 번째 뭘 써? 야, 너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냐, 심지어 그 새끼야. 기체 연료 쓰는 데는요, 가스 누설 경보기를 기본법으로 해서 넣어놨어요. 근데 현장에 가니까 아무 데도 없어. 그 이유는, 설치법이 있어요. 예, 설치법에 아파트는 제외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 야, 감리들이, 시공자들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왜? 설치법에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굳이. 근데 최근에 어떻게 해? 야, 기본법에 있는 데는 왜 안 하냐, 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지. 지금 다 설치하고 있어. 지 맘대로지, 지 맘대로. 그지? 상위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 없어요. 법이잖아, 이렇게 하면 끝나. 근데 그것들은 좀 잘못됐어요. 홍보도 잘못됐고, 교육도 잘못됐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세요. 대책에 가스누설 경보기는 나와야 돼. 지금 또 확대됐죠. 예, 일산화탄소 감지기하고 가스 감지기가 분리됐어. 한 법 내에서. 그걸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피곤해. 나올 때까지는 열심히 합시다. 좀 많이 중요해요. 어디쯤 있었던 놈입니까? 수율. 여쯤이었어요, 여쯤. 얼마나 나오냐? 한번 따져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개념이 좀 더 확대되면 뭡니까? 라면, 뭐가 많을 때, 아까 얘기 들으니까 불완전연소라는 것들은 뭐가 작을 때, 산소가 작을 때 이렇게 했어요. 맞습니까? 산소가 작다는 말은 급기량이 작을 때란 말이에요. 급기는 공기를 얘기해요. 산소를. 그런 양이 작을 때 많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를 조금 더 확대시키면 당량비라고 하는 부분들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걸 연이어서 조금 이따 설명해 볼게요. 이 당량비가 1보다 크면 연료가 많다는 말이에요. 연료 많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만 생각해. 당량비 잘 뭔지 모르겠는데, 그죠? 원래 당량비는 뭐분데 따지지 말고. 당량비는 1보다 크면 연료가 많대. 1보다 작으면 뭐가 많다고? 공기가 많대. 화재 초기에는 뭐가 많아요? 공기예요, 연료예요? 공기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뭐의 지배를 받아? 연료의 지배를 받아. 화재 초창기에. 그래서 그걸 연료 지배형 화재 이렇게 부를 거야. 초기에는. 근데 플래시오버 기점으로 얘는 화재 성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게 플래시오버를 연구를 해.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상이 다 바뀌어요. 그죠? 사람도 죽고, 화재에 대한 환경도 바뀌고, 확대도 바뀌고, 다 바뀌어. 그래서 플래시오버 전까지의 연구 별도, 이후 별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중요해요. 방향성만 한번 이해하세요. 답들은 잘 나와 있으니까 외울 것들로 이렇게 체크해서 외우면 돼요. 근데 이해하고 외우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간다라는 것까지. 잘 썼다, 그죠? 수율에 관련되는 부분들 얘기했었어요. 연료랑 관련되는 부분들에 어디에 대해서 비례, 반비례하는 부분들까지 한번 설명해보고, 마찬가지 나중에 가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죠? 당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 부분들은 이제 자연 공기상에서 얼만큼 수율이 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수치. 나중에 한번 잠시 얘기할게요. 그런 부분으로 정리해서, 보면 요거 한번 체크하면 되겠다. 그죠? 이런 것들은 자주 쓸 부분들로. 되겠습니까? 훈소가 발생하면 일산화탄소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라는 것들. 이런 것들 하고, 그리고 목재를 태웠었을 때 하고, 폴리스티렌을 태웠을 때, 또는 LNG를 태웠을 때 어느 정도의 수율이 바뀝니까? 하는 것들 따지는. 그런 예들이 나중에 우리한테 양념처럼 적용할 거예요. 한번 참조해서 보세요. 당량비가 1보다 크면 연료가 더 많아지는 시점부터 급격히 상승되고 있다는 것들만 이해하면 돼요. 이 그림은 엄청 단순하게만 이해해야 돼요. 당량비가 1이고 1보다 크면 연료가 더 많아지는 시점. 근데 중요한 거는 급기가 더 줄어드는 시점이에요. 이런 시점들, 이런 환경이 훨씬 더 많은 물질, 연소 생성물을 야기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만 이해합시다. 그렇게 그걸 이해를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간간계수예요. 간간계수. 얘네들은 흐름상 자 이렇게 순서를 볼게요. 자 연소 생성물이 나왔어. 연소 생성물. 그 중에서 톱 제일 중요한 놈은 연기래요. 연기. 연기는 너무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비서의 양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요. 비서의 양을 감소를 우린 되게 유식하게 감광이라 하고 얘네들을 수치화시키든 문자로 정의를 내리는 거지. 걔를 갖다 우리는 CS 감광계수라고 부를 거야. 감광계수에 관련되어 있는 공식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원래 있는 공식은 얘네들은 감소됩니다. 써서 원래 있는 공식은 거리에 관련되어 있는 광원과 광원 사이에 그 거리에 떨어졌던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 해서 이렇게 생겼었어요. 마이너스 넣는 형태를 되게 불편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이렇게 뒤집어. 맞습니까? 로그에 뒤집어진 형태에서 이렇게 생겨졌어요. LN은 i분의 i0. 이거를 잊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더 헷갈려 하더라고. 0은 뭡니까? 하면 없을 때 이런 말이에요. 없을 때. 연기 없을 때 조도. 연기 있을 때 조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있다라는 말을 자꾸 헷갈려 하는 거라. 이해됩니까? 이런 말 하면 더 헷갈리겠는데? 있다 이러면서 하잖아. 그게 제로라는 말로 내가 자꾸 설명하거든. 없다, 제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자꾸 안 하더라고. 그건 뭐 본인 사정인데 답은 항상 그렇게 헷갈려 하니까 그게 좀 문제지. 중요하게 잘 보세요. 되게 유추할 때 간단한 형태가 이렇게 안 됐어. 소리처럼도 생각해도 된댔지. 가서 I0로 연기 없을 때 조도가 나가고 있어. 그죠? 근데 설명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조도가 나가고 있었어. 이렇게. 맞습니까? 그런데 연기에 의해서 입자가 이만큼 줄게 돼요. 연기 쉽지 않네? 오늘 연기 더럽게 안 그려지네? 이러면서. 그죠? 연기를 한 번 더 박아야 되겠어요. 이제 좀 그려집니다. 됐습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요렇게 줄게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확연히 보이죠? 줄은 게. 되겠습니까? 이게 I0. 얘가 I라는 양이에요. 없앱시다. 되겠습니까? 그만큼을 떨어뜨렸어요. 얘네들을 쉽게 연기의 폭, 거리 또는 두께 다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형태를 정리하면 이걸 CS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한번 관계만 한번 봐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림은 좀 더 잘 그려져 있어. 되겠습니까? 그럼 더 중요한 부분들은 얘네들은 피난력이 피난의 성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하나만 더 체크합시다. 어디까지 체크할까요? 그래서 우리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 기준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답을 쓸 때 가장 좋은 것들은 법제화되어 있는 또는 성능 기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자 가시거리 기준을 한번 따지자는 거죠. 뭐에서 피난 안정성을 나타내는 성능의 기준에서 성능 조건에서 한번 따져보자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17, 5 외우려 했다. 그죠? 맞습니까? 10m가 필요한 형태는 집을 이제 팔면 되겠고, 그죠? 더 축소 가능 형태는 뭐? 고위도 바닥에 설치하고, 죽강시 이렇게 생각하면 됐어요. 세 가지. 벌써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또 듣으니까 또 새 마음이죠. 기타 5m 정도만 보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응용은 CS하고 L에 대한 관계를 반비례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놓으세요. 얘를 가시거리라고 하면 어느 시점쯤이 피난 안정성이 확보됩니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되겠습니까? 피난 불가 지역, 가능 지역. 관광계수는 더 어떻게 작을 때, 요 작을 때죠. 작을 때 가시거리는 커지니까 관광계수가 클 때 가시거리는 짧아지더라는 거지. 되겠지요? 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 두 가지를 써야 돼요. 뭡니까? 제실자가 이 형태가 처음 온 사람인지, 맞습니까? 그리고 숙지자인지. 그래서 미숙과 숙을 정리하시면 돼요.
미숙, 숙. 되겠습니까? 미숙지자는 한 30m 정도의 거리가 보이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되겠습니까? 숙지자는 그거보다 훨씬 작지, 한 10m 정도 전후 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그 관련돼 있는 내용이 식 쓸 때 한번 다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죠? 보세요. 식 쓰고, 요소 쓰고, 그리고 단위는 기본이다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세요. 되겠습니까? 하고, 식에 관련돼 있는 설명 하나는 하고. 여기 거의 빠졌네, 그죠? 식 설명. 됐습니까? 식은 식으로 끝나는 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되겠죠? 근데 10점짜리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줄일 수가 없어서 하는 부분이지. 그 외에는 식, 요소, 여기서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 식에 관련되어 있는 간략한 개념 적고 어떤 역량으로 합니까? 그리고 요게 최근에 나왔던 기출이라서 요 부분을 답을 써놨어요. 다른 분들은 좀 다른 답을 썼으니까 참고해서 보세요. 관광계수 똑같은 공식으로 요소들 잘 적었고 관련되어 있는 개념 잠깐만 적으면 됩니다. 이것들은 더 간략하게 적으세요. 아이오는 연기 없을 때 조도, 그때 뭐 이렇게 그죠? 간단하게 가시거리 요표. 근데 요표는 시험에 잘 안 나왔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지도 잘 않고 하고 5개까지 잘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한 4개 적고 요소들은 미숙, 숙 정도만 잘 보냅시다. 10m 이하 정도 되는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충분해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보세요. 자, 피스톤. 안 지웠어야 되는데 여기 똑같은 말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연소 생성물일 때 연기가 제일 위험해요. 얘네들은 첫 번째 CS 어려웠어요. 힘들었어. 궁극적으로는 피난 안정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생각합시다. 얘네들을 움직일 때 또 골치 아파. 어떻게 이런 형태를 통칭해서 유동이라고 부를 거예요. 유동. 유동의 첫 번째는 뭡니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들은 연돌이에요. 연돌, 스택, 이펙트. 이펙트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딱 한마디만 적을게요. 뭡니까? 라면 연돌은 수직 간의 이동만 얘기해요. 되겠습니까? 수직간 이동. 수직간 이동이 아니고 수직간 급속한 이동. 요것만 생각합시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동은 도대체 어떤 놈이 이동하냐? 이동의 정체를 조금 깊이 있게 얘기하면 이동은 질량 유량이라는 말로 쓸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질량 유량의 단위부터 갑시다. 뭡니까? 라면 킬로그램에 초당 몇 킬로그램이 움직이는 거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원래 이 양이라고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말하는 그죠? Q는 AV, Q를 보통 얘기했었는데 질량이 좀 다르잖아. 다시 한번 적을게요. 똑같은 말인데 밀도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위를 한번 잘 보세요. 잘 한번 봐서 딱 보니까 알겠다, 그죠? 이렇게 나올 거. 그렇게 나와요. 미터 세크, 그리고 미터 제곱, 메다 3성분의 킬로그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놈들은 다 얘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공기 기체에서는 항상 질량 유량이 움직일 거야. 요만큼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면 잘 쉽게 움직일 수 있을까 하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한 번 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옮기는 양하고 들어온 양은 똑같아요. 유출입 양이 같아요. 유출입 동일. 까먹지 마세요. 유출입의 동일을 여러분이 자꾸 까먹으니까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 재현의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 근데 내가 그걸 좀 걱정하고 있어요. 그죠? 돌려 얘기하는 거지. 방염풍속을 측정하고 싶어. 단톡방에 내가 다른 반에서는 올려놨는데, 방염풍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딱 2가지만 설명해가지고 말할게요. 내가 이렇게. 이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갈 거예요.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어. 연기 많이 났어. 문을 딱 여니까, 그죠? A실, B실이 동일한 압이 됐어. 이해됩니까? 그러면 B에 있는 놈이 A로 간단 말이지. B에 있는 쪽 압이 더 높으면 더 많이 가겠지. 되겠습니까? 그럼 이 딱 문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B에 있는 연기가 A로 안 갔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여기다가 바람
압을 좀 밀어놓고 싶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타워를 세워가지고 바람을 밀어넣을 거야. 되겠습니까? 근데 문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압이 달라지게, 그죠? 차이가 나게 A가 더 높게 만들려고 하면 좀 많이 집어넣어야 되겠지. 집어넣는 양을 방향풍속이라고 할 거예요. 따져볼게요. 이 여기에서는 그러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러한 속도가 있을 거고, 맞습니까? 바람의 풍속이 있을 거고, 이 면적에 대해서 단면적이 있겠네. 맞습니까? 밀도는 두 지점이 같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들어가는 양이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밀도, 요 세 가지를 곱하면 질량 유량이 돼요.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죠? 예, 문 열었을 때 그때 양을 뭐 방향풍속이라 할 거야. 근데 다시 한 번 더 이해합시다. 문을 열고 바람을 때려 집어넣어놨어. 이때 바람은 노란색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었어. 근데 얘를 가정합니다. 가정. 얘가 다 막혔어. 들어가 안 들어가? 절대 안 들어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 풍속이 잘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뒤를 뚫어줘야지 제일 잘 나가요. 이해됩니까? 뒤를 뚫어주든지 실을 막고 싶으면 위에 구멍을 뚫어줘야 돼. 이해되나요? 이렇게. 이 흐름을 소방에서는 유입공기 배출댐파라고 부를 거예요. 배출댐파. 되겠습니까? 적정하게 뚫려 있지 않으면 들어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행여나 실무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방향풍속이 잘 나오려고 하면 좀 누설도 되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100% 맞는 말이라고. 되겠습니까? 재현의 기밀이라는 것들은 있으면 안 돼요. 엄청 많이 막혀. 지식이 막힌다니까. 그래서 뚫려 있어야 잘 들어가고 잘 나가고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반대, 여기에서 뚫리면 어떻게 돼? 그럼 새는 양이 많아지는 거지. 그럼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거까지만 생각하고, 기류의 흐름은 요거 잊지 마세요. 유출입량이 동일하구나. 내가 원하는 만큼 집어넣으려고 하면 나가는 쪽이 있어야지만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 말 쉬운 말 같지만 개념 잡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겠구나 정도만 갑시다. 그리고 수직 간의 이동이라는 것들만 체크하고 하나만 더 적을게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가 많이 나왔었니? 많이 나왔던 것들 기준점으로는 피스톤 효과하고 피스톤하고 이번 시험에 나올 풍압, 바람의 영향, 이렇게 나와요. 피스톤은 식 쓰기가 힘들고 기본 개념 잡는데 식을 쓴 놈이 점수를 더 받아요. 피스톤만큼 쉽게 이해하는 것들 없지. 왜? 주사기인데 주사기 뭐 승강기로 주사를 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있어. 이렇게. 불은 여기다 놨네. 불은 요층에서 불이 났어요. 이렇게. 그죠? 오염이 수직 공간으로 갔어. 여기에 있는 칼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오염된 공기가 다 올라가겠지. 그러면 진짜 멀리 떨어져 있는 최상층부터 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연기에 전파돼서. 너무 놀랍잖아. 그 관련된 얘기. 뭐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좋은 말 많아요. 잘 해놨어. 근데 저 중요한 부분들은 이 식은 어렵고 이 식이라도 하나. 주된 개념을 한번 보세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질량 유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압력차가 생기는 만큼 더 잘 나올 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만 가볍게 이해해 봅시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한 부분들은 제일 단순한 건 이거죠. 연기의 유동이 없게 하려고 하면 이 주사기에 대한 그 부분이 작아지면 돼요. 승강기를 요거에 한 절반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위아래 옮겨갔었을 때 내부의 공기 유동은 거의 없어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밀어 올릴 때 위쪽을 좀 빼주면 되겠지. 맞나요? 뚜껑이 이렇게 열려. 이렇게. 밀어줄 때 뚜껑 열리고 당길 때는 뚜껑이 반대로 열리고. 맞습니까? 적정한 유지의 가장 이상적인 거지. 얘는 또 어디서 쓸 때 해요? 어디서? 방금 전에 말했던 방식이 어디서 썼어요? 이것도 문제댕이로 있을 건데. 물에서도 생기는데.
수격이에요. 수격 방지기 가압이 됐었을 때는 압력을 빼주고 맞습니까? 부압이 됐었을 때 압력을 채워요. 되겠습니까? 플러스 압과 마이너스 압.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지. 같은 내용으로 확인해 주세요. 천천히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은 그죠? 정신 나간 법은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승강기 천천히 움직이면 되는데 지금 피난 안정성하고 비상용 승강기도 어느 정도로 가냐면 150에서 180으로 가요. 승강기가 미터 퍼 세크.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지금 초당 이렇게 하면 고속열차겠는데요. 1분당 한 3m 기준적으로 하면 한 3층 가나요? 그 개념입니까? 1초당 3m 가는 거죠. 그러니까 1초당 한 층씩 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타가지고 숫자 올라가는 거 보면 딱딱딱딱딱딱딱 그렇게 올라가요. 이게 왜 점점 빨라져야 되는 좋은 이유는 피난용 승강기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 속도까지 체크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올려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인용이 바뀌었거든요. 인용이 97년도부터 바뀌었어요. 인승이 60kg에서 75로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봤잖아요. 인승 기준이 바뀌었다고. 19년도부터. 그 전까지는 이런 거 신기하잖아요. 15인승 했는데 10명만 타면 삐 하는 거. 그러면 뚱뚱한 사람 이렇게 쳐다보잖아. 그죠? 자기가 더 무거운데 뚱뚱한 사람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게 작은 무게로 계산해서 그런 거더라고. 75kg도 이제 그거죠. 점점 더 약간 이제 튼튼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머지 한번 봅시다. 연계 유동일 때 풍압이에요. 풍압도 강력하게 예상해요. 풍압은 풍압대가 우리가 지금 요걸 한 번만 이해하고 갑시다. 이거는 기본반에서 한번 듣고 연구반에서는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나오는 화재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해요. 시뮬레이션. 이 시뮬레이션 중에서 연기의 유동에 관련돼서 보는 형태 프로그램에 퀀텀이 있어요. 퀀텀. 이거를 퀀텀이 COUTUM TAUM TAM 퀀텀 좀 스펠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COM 맞습니까? 연기 유동 퀀텀 치면 바로 나옵니다. 나오나요? 뭐 안 나오면 성능유지 설계 하신 분한테 물어보면 되지. 누구보다 빨리 찾고 있습니다, 지금. 내한테 물을 줄 알고 지금 겁나서. 안 나옵니까, 지? 있어, 그럼 이 프로그램이. 맞아요. CONTAM이랍니다. 퀀텀 이렇게 많이 불러요. 퀀텀. 퀀텀은 다시 이렇게 이해할게요. 연기 유동에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해봐라. 뭐 이떠한 형태. 근데 이 부분들은 원래 어떻게 존재했냐면 건물이 있으면 외부에 대한 공기 유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한 프로그램이지 화재에 따라서는 신뢰도가 없어요. 이게 어떻습니까? 라면 기류의 흐름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해할까요? 기류가 흘러간다는 말은 뭡니까? 라고 하면 말 그대로 바람이에요. 바람은 왜 부나요? 이렇게 하면 뭐 시인 같은 소리지만 기압 차이로 붑니다. 이렇게. 기압 차이는 두 지점의 압력 차이를 얘기할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런데 두 지점의 압력 차이를 임의로 넣을 수는 있으나 온도에 대한 영향을 반영해서 넣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화재 때는 뭐 한 700에서 800도 정도의 온도 상승이 고려가 돼요. 내부가. 맞습니까? 그러면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일반적인 온도, 상온의 온도의 기류가 건물을 어떻게 휘감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라 라고 하면
억지로 데이터를 넣어서 작성할 수는 있으나 그 부분이 신뢰를 갖기는 힘들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는 없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컨텀 해봐라. 컨텀 우리 시뮬레이션 계속 할 때 하거든요. 근데 그 컨텀이 신뢰도가 좀 답보를 못해요. 뭡니까? 컨텀을 프로그램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런 것들은 이래 맞다고 가정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신뢰도가 얼마큼 높으냐에 따라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지 이건 했다고 나오는 결과를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그래서 컨텀 많이 시키는 그 위원들의 특성이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반대하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나중에 한번 얘기가 나올 거예요. 컨텀은 어떨 때 좀 쓰겠습니까? 라면 두 구역 사이에 압력의 변화하고 양의 변화 정도만 판단하는 거지, 또는 외기에 흘러가는 형태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게 또 환기용이었어요. 원래 환기 어떤 개념인지 알죠? 환기.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기류 흐름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팬을 어디 달고, 그리고 유인팬을 어디다 다는 게 가장 적정하게 흘러가겠습니까? 건물 바깥쪽에서는 어떻게 기류 흐름이 돕니까? 이 정도지. 이게 무슨 화재에 어떻게 적용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은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바람의 영향에 받아서 어떤 게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우리 지금 지어지는 건물이 최악이 돼요. 하나다, 그죠? 좁고 긴 건물. 얘가 최악이 돼요. 답은 항상 일로 가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는 게 좋겠습니까? 조금 낮은, 지금 최근에 경량이 초고층화, 고층화인데, 초고층화인데 층수를 낮춰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까 뭐하고 똑같습니까? 승강기에 대한 속도를 느리게 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답을 자꾸 찾아가야 되지만 답이 솔직히 잘 없는 부류 중에 하나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빠지면 안 되는 게 기본 개념, 연기에 대해서 큰 틀, 바람의 영향, 공식 하나, 공식에 대한 부연 설명, 맞습니까? 그리고 건축물 그림 그리는 게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건축물의 그림의 성상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가장 안전도가 높은 것은 층수를 낮추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풍압 마찬가지, 공식 마찬가지로 나왔었고요. 관련되어 있는 형태. 이렇게 나가면 여기는 부합이 되고, 그죠? 가합이 되고. 단순한 논리다,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얘가 어떻게 흘러갈 겁니까 하면, 쉽게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부합이고 이렇게 되겠지. 잘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그러면 쪽에 있는 부분들은 공기가 더 빨아들이는 형태에 더 가까워지고, 화재가 어디에 나는지 알아서는 정신 없어져요. 콘탐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콘탐이 해결을 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면 요소가 너무 많아져. 겁나는 얘기해 줄까요? 고층화될 때 주변 건축물에 따라서 데이터는 180도 바뀝니다. 그럼 이거 갖고 왔다고 했는데 주변 건물 하나 더 지어지잖아요. 다 바뀌어요. 전부 다. 건물이 그렇다니까. 더 신기한 건 LCT잖아요. LCT 건축물 바닷가 보는 쪽은 괜찮은데 뒤쪽 거기가 34m 정도 쳐요. 34m/s. 우리 언제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태풍 주간에 볼 수 있는 거예요. 태풍이 칩니다. 요번에 초속은 27m. 그렇게 많이 창문에 뭐지 막 붙여야 되겠네 이런데 34m 쳐요.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울산 노하루 화재. 연기가 이렇게 건물을 감싸듯이 올라가는. 그러면 중간층에 있는 외기칩은 모든 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강릉 했었을 때 외기가 재현 시스템 타고 들어와가지고 계단이 오염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되겠어, 이게?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안을 냈지. 말도 안 되는. 외기치 입구에 필터를 달자. 좀 별로입니까? 아니, 같이 웃나? 지금 웃는 소리 자꾸 들리는데. 어디야, 누구야? 나는 곧 반영될 것 같은데요. 외기치 입구에 공기 정화 필터 없으면 이제 죽는 시절이 곧 와요. 재현이 안 된다니까, 재현이 될 줄 알고 다 믿었었는데 재현이 안 되는 것도 이유가 계속 나오고 있어, 지금. 기술 개발이 될 때마다. 이거 웃지 말고 2년 뒤에 필터 설치하는 현장 보게 됩니다. 필터 공장들 빨리 분발하세요. 나 너무 끔찍해. 지금 그거 화재 볼 때마다 지금 이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람 죽어나가는데 이런 개념이라.
자, 7번 볼까요? BC급은 그림 잘 그렸죠? 이렇게 한번 정리하세요. 우리는 연소 가장 기초책, 소방원론책 보면서 온도 확인했다. 맞습니까? 온도 확인해 놓으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몇 도인지, 휘발유가 몇 도였었고, 몇 도인지. 크게 두 개 구분하고 다시 한번 봅시다. 한마디만 하면 유류의 구분이죠. 유류화재의 구분. 과거는 1괄 B급이라 생각했었는데 특성이 다른 K급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의 기름의 특성들, 점도가 높아질수록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원래 K급은 좀 다른 개념으로 발화 원인을 조금 더 고민했었어요. 발화 원인을 많이 고민했었고, 발화 원인으로 가게 되니까 열 축척에 의한 자연 발화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살았었지, 우리가. 자연 발화 이런 것들을 고민했었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중화요리에 대한 대세예요. 뭐 마라탕 뭐 이렇게 해서 중국집 불라면 건물 자체가 전소야 지금. 저 남양주도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 1층에 중식당에서 퍼져나갔지. 정확하지 않은데 거기서 뭡니까? 스프링클러 터졌다는 사람도 있고 스프링클러 작동 안 했다는 분도 있고 터져서 더 커졌다는 사람도 있고. 되겠습니까? 화재 관련해서 지금. 만약에 식용유 화재면 스프링클러 터졌으면 더 많이 확대됐을 거예요. 답이 없거든.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끄는 게 좋겠습니까? 했었고 나머지 요 답도 잘했어요. 그죠? 한번 더 확인해보고 온도 체크해가지고 잘 한번 보도록 하세요. 실질적으로 한 250도 정도, 280도 정도 되면 불납니다. 300도 초반부터 해서 불나거든요. 그래서 온도는 최대한 더 가깝게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구분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설비까지도 잘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네. 위험물에 보면 인화점 액체에 해가지고 동시등록하는 있잖아요. 그러면 인화점이 다 틀리는데 그럼 인화점 기준을 공개했거든요. 인화점에 대한 기준, 인화점의 기준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서 이제 표시를 할까요? 이게 문제의 초점이. 그러면 K급은 적어주면 되는데 그럼 B급은 온도를 적어주면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지. 다시 보면 휘발유를 적고 싶은 사람 휘발유 적고 등유 경유 적고 싶은 사람 등유 경유 적고 하는 거지. 중요한 부분 딱 하나입니다. 그죠?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발생되는 인화점에서 가깝고 멀다라는 겁니다. 구분해 주면 돼. 네, 가솔린 적고 싶은 사람 가솔린 줬을 때 너무 낮지. 맞습니까? 가솔린은 마이너스 43도부터 뭐 20도까지 정리되어 있으니까 20도를 쓴다든지 요 차이가 얼만큼 되느냐를 구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기름류가 다 많은데 어디를 기준점을 잡느냐. 휘발유 잡으신 분도 있을 거고 일반적인 경유 기름 기준에 섰을 때 동식물류가 어떻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차이는 있는데 중요한 것들은 B급은 넓어요. K급은 너무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넓은 것들 기준점으로 했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큼 가까운지는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지.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똑같이 이렇게도 물어요. 자, K급 화재 특성을 해라. K급 화재에 대한 위험성과 소화 대책에 대해서 적어라 라고 하면 딱 한마디지. 그죠? 예, 뭐, B급보다. 이해됩니까? 모든 설명은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죠? 돌려 얘기하면 또 이런 것도 똑같아요. 스틸이라고 하는 이 철에 대한 부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 이렇게 나왔어요. 부식. 뭐보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스틸이 부식이 잘 돼. 그럼 내가 뭐가 나왔었냐면 STS 이런 것들이 나왔어. 맞습니까? 우리 과거에 서스라고 보통 얘기했던 형태. 아니면 뭐 동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철보다. 보다라고 하는 기준점을 정확하게 잘 적고 그거보다 어떻다라는 것들. 되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좀 생각해놔 주세요. 이렇게. 여기서는 일반적인 유류화재의 특성을 하면 돼요. 인화점은 기본적으로 한 200도 전후로 적어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200도 이상 차이 나고 있는 일반 휘발유보다 이런 개념이지. 이해됩니까? 100도 남짓 미만으로 차이 나는 K급이 위험하다 이런 것들. 그까지만 적읍시다. 요 말은 두 번이나 용어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쉽게만 얘기하면 전기 불꽃이다 한마디로 하면 그죠? 불꽃이 극사일을 닫을 때 생기기도 하고 열 때 생기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더 전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전기기술사도 계시긴 한데
답은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다라는 거야. 지금 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면 아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 열 때 생기는 거야. 다시 이렇게 할 때 개방이 생기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거는 스파크예요. 스파크는 닫히기 전의 형태를 유지할 때도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스위치를 닫았을 때 생긴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야. 시스템. 여기서 강한 센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공기 절연을 파괴하면서 스파크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스위치가 아니고 그냥 극사인데요. 극사이. 생기기도 해요. 맞습니까? 어느 정도 이상 나와 있다, 그죠? 공기는 엄청나게 높은 절연을 가능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3kV다, 그죠? 한 3000V가 밀리 정도 다니니까 해보면 되겠지. 몇 밀리 이상 어떻게 될지, 그죠? 그러니까 한 3만 볼트 흘러버리면 어느 정도 1cm 정도는 뚫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하자. 두 가지를 불렀어요. 마찬가지로 전기 불꽃에서는 전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여론이에요. 전기적 여론으로 어떻게 해서 불을 낼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생기는 형태는 줄에 대한 에너지고요. 에너지는 앞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미리줄 단위로 해서 불은 항상 나요. 되겠습니까? 이 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겨서 얘기하는 거지. 2분의 1 CV의 제곱이라고 하는 전기에서 나오는 공식만큼으로 전형하면 돼요. 되겠습니까? 특히 요거는 거지. 요 콘덴서 갖고 있는 C 사이에 전해주는 전압 조했으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에너지의 단위는 줄의 크기는 미리줄만 되더라도 가스가 폭발해요. 가스 종류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있었습니까? 제일 불 잘 나는 수소 0.0 019 02 뭐 이렇게 되지, 그죠? 메탄 계열 탄화수소 계열은 0. 와, 항상 새롭네. 그죠? 들었던 사람이나,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이나 대답 안 하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책에 곧 나와 있는데. 그죠? 제가 안 열어서 그렇지. MIE 보면 나와 있는데. MIE 찾았습니까? 0.2. 되겠습니까? 이걸 봐도 또다시 알 수 있네요. 이게 뭐 위험성이 높다라는 가스는 최소 점화되는 에너지도 굉장히 작구나라는 것들. 맞나요? 0.2. 대략 적으면 됩니다. 0.2 라인이에요. 탄화수소 계열들은. 차이 별로 없어. 그 다음 나오는 것들 보고 9번 한번 볼까요? 9번에서 반단선이 있어. 반단선 조금 더 들어갈게요. 이렇게 수업 시간 할 텐데 이것만 정리합시다. 저항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설명했었어요. 저항이요. 이렇게. 단위는 칼로리로. 이렇게. 줄 하고 싶어요. 이러면. 이렇게. 줄하고도 같을 수 있어요. 전력량이. 같은 거예요. 칼로리랑도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시 정리해 놓으세요. 1. 그리고 전력량, 열량 다 같은 놈이에요. 까먹지 마세요. 얘네들은 W라고 이렇게 써요. 다 같은 놈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얘가 커질 수 있어요. 커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커지나요? 보면 된다. 그죠? 이렇게 항상 뭐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이지. 레지스턴스. 저항은 항상 이렇게 기억하라 했어. 인생처럼 이렇게 기억하라 했죠. 요즘 좀 꼬이는 것 같아. 그죠? 꼬이는 이유는 뭘까요? 가늘고 길게 살라고 그래서 그래. 내가 항상 할 때마다 얘기하지. 가늘고 길게 살면 다 꼬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짧고 굵게 살아야 되지. 죽으란 말은 아닙니다. 자꾸 그걸 이상하게 짧고 굵게. 면적을 줄이고 면적을 넓히고 거리를 짧게 하면 저항은 점점 줄게 돼요. 이걸 갖다 얘는 어디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면 굵을수록 이렇게 다시 할게요. 굵고 짧을수록 전압 강화는 이렇게 쓸게요. 전압 강화는
작아져요. 이렇게. 잊지 마세요. 전압강압까지 왔습니다. 전압강압까지. 전압강압 핵심은 저항을 작게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단면적이 자꾸 줄어. 이렇게. 맞습니까? 이거도 하면 했지. 똑같이. 전선 내부, 피복 내부에 전선의 두께가 이만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줄어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요 단면적 A, 요 단면적 2분의 A, 이게 반단선의 정체예요. 겉은 표가 안 나는데 내부가 다 끊긴 거야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이렇게 날리면 되겠네. 이렇게. 응?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되고요. 이게 상승돼요. 그럼 피복이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만 알고 합시다. 팁처럼. 피복은 도대체 뭐예요? 정체가. 피복은 이렇게 이해할게요. 피복은 허용 전류시 온도를 내력으로 기준을 해요. 그 전선의 두께가 흘려보낼 수 있는 전류가 있고 그 전류가 흘렀을 때 온도가 상승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두께 정도예요. 피복이라는 게. 이거 되게 간단하다, 그죠? 전류가 높아지면 피복이 용융이 돼요. 그래서 허용시키는 전류보다 커지면 안 된다고. 그까지도 이해했다, 그죠? 그래서 전선은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두껍죠? 이런 개념이지. 이해해 놓으세요. 로 관련돼서 순서가 잘 맞춰졌다, 그죠? 요거에서 특성들 잘 한번 보고 공식도 잘 돼 있고 상호간 반단선을 어떻게 하면 줄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죠? 전기는 모든 것들이 점검이에요. 교육 점검, 상시, 온도계 이런 거 있잖아. 맞습니까? 우리 열전 온도계라고 들어봤죠? 선으로 돼 있는 거 그거 하나 딱 부착해 놓으면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 발전사업소도 많이 설치하고 있는. 아산화동도 이렇게 한번 갑시다. 쉽게. 이렇게 갑시다. 그죠? 이렇게 한번, 요 개념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도체 특성. 도체 중에 전선이에요. 도체는 특성이 뭡니까? 라고 하면, 온도가 상승하면요, 저항이 조금 증가해요. 이렇게. 구리. 이렇게. 구리. 전선 조금 증가해져. 온도가 상승하면. 근데 좀 특이하게 반도체 성질이 있어요. 반도체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이 뚝 떨어져요. 구리가 특이하게 스파크가 튀게 되면 산소랑 결합되어 있는 산화물이 생겨요. 걔 이름을 되게 뭐라 부릅니까 하면 산화동 이렇게 불러요. 아산화동 생겨요. 아산화산화동 이렇게 생기는 거지. 얘네들 특징이 온도가 오르면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예쁘게 그렸어요. 구리, 안구리 이렇게. 그리고 요 지점이 특히나 그지. 1050도 맞습니까? 1050도 물성을 보니까 저항이 가장 낮은. 저항이 가장 작으면 전류가 굉장히 많이 흘러서 그 부분에서 불이 나요. 여기까지 보자는 거지. 잘 기린네, 그죠? 여기까지만 한번 특성을 봅시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부도체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죠? 부도체는 이거 하나만 합시다. 부도체는 정전기가 생겨요 정도만 봅시다. 정전기는 부도체에 생겨요. 이렇게 해서. 정전기는 생긴다라는 개념이 맞죠? 맞습니까? 중성이 아니라 극성이 되는 것을 대전이라고 부른다 했었어요. 다 중성 상태인데 마찰에 의해서 물질이 국성을 띠게 되는 거. 플러스가 많이 쏠리고 마이너스가 많이 쏠리는 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원 상태로 돌아가고 싶을 때 방전을 해요. 그때 불이 나. 나중에 할 거예요. 그분들도. 25점짜리는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것들은 잘 한번 풀어서
풀이 잘 해놨으니까 25점짜리에 대한 우리 그 기본적으로 개요는 이 정도를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알고 있는 거 다 넣는 거지 뭐 필요한 것들 다 넣고 그 내용들 잘 답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갔구나 싶은 것들이 여유가 남으면 적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질문에만 충실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더 색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전도 마찬가지인 게 대전서열은 그죠? 두 물체가 비비면 어떤 놈이 플러스 극이 돼 이런 거지 맞습니까? 정적이고 어떤 식으로 어떤 놈이 플러스 쪽에 가깝게 생기고 어떤 놈이 마이너스로 몰리느냐 이런 거지 그죠? 예를 들어서 유리가 있고 유리도 부도체고 면도 부도체예요. 이렇게 둘이 막 비볐어. 면 쪽이 플러스 극이 되고 유리가 마이너스 극화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어느 쪽으로 뛰게 될까요를 따져보니까 요런 말이에요. 반대로 됐구나. 유리가 플러스고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되겠네. 상대적으로. 이해됩니까? 두 개를 비교했어요. 이렇게. 그걸로 쏠린다고. 그래서 개를 갖다가 해서 뜯으면 그때 파파박 이야지. 되겠습니까? 비비다가 뜯으면 극화되는 것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에 대한 서열이구나. 대전 서열은 하나만 더 적어야 된다. 그죠? 멀면 멀수록 발생되는 에너지는 더 크게 되는 것이 그 부분들이고 정치 시간은 중성으로 돌아갔었을 때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해놓을게요. 시정수라는 것들. 시정수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기울기. 그러니까 정도를 나타내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 이런 것들. 우리 경전계에서 말하기는 조금 힘든데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 반대되는 개념이 정전량의 63.2% 될 때 이걸 갖다 우리는 RTI 때 많이 쓴다 했었죠. RTI는 타우 루트 U라는 말을 써서 이 부분을 타우라는 것들을 우리 시정수라고 불렀어요. 시정수. 되겠습니까? 시정수는 단위가 세크예요. 몇 초 걸리냐.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동작 온도예요. 동작 온도고 시간이에요. 이렇게. 언제 동작하냐? 동작하지. 이렇게 동작해 표준형이. 이렇게 됐어요.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 기울기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이 헤드의 특성을 알게 돼. 이해됩니까? 두 가지를 비교한댔어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더 보세요. 더. 자, 63.2%를 따질 거예요. 이렇게 따질 거예요. 63.2% 되겠습니까? 동작의 63.2% 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지. 얘를 타우 1, 요를 타우 2, 타우 3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1번에 대한, 2번에 대한, 3번의 헤드는 동작이 지연되거나 늦어집니다. 라는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요. 방향이에요, 방향. 기울기. 1번에 대한 헤드가 적정하다는 거지. 요때 시간 어떻게 되는지. 다시 보니까 이런 거다, 그죠? 여기 어떻게, 우리가 예산 3m/s로 보내고 있죠. 시험 때. 기억 안 납니까? 3에서 4인가? 내가 승인 기준 프린트물 나눠줬는데 헤드 시험할 때 몇 초의 기류 속도입니까? 다음 기회에 해야 할지 다음 생에 해야 될지 걱정이네요. 이거 예를 들어서 2에서 3m/s의 기류 흐름이 있다라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설정 온도가 헤드가 몇 도에 동작될 거야. 이해되죠? 그때 몇 시점이 돼야지만 RTI가 얼마냐고 측정할 거라니까. 이해는 되는 척 해주면 좋은데, 내가 들어본 사람들은 눈을 맞추면서 알죠?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 딴 사람 좀 봤으면 좋겠는데, 부담되는데 이런 표정 정말 감사하네요. 다시, 동작 온도가 68도에 동작이 될 거예요. 가스 온도 이제 기준점으로 봤었을 때,
그럼 요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곱하면 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수치를 우리는 RTI라고 정할 거예요. 이렇게. 요 정체는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 온도 테스트 되는 환경에서 넣어가지고 할 건데, 이 부분이 몇 도 정도, 어느 정도 되면 50 이하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조기 반응형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는 스탠다드, 스페셜, 기타 등등으로 구분된다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뭡니까? 이 RTI의 타우라고 하는 부분들하고도 똑같은 형태인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전량의 최대치에서 36.8% 될 때 지점이나 최대의 63.2%에 도달하는 시간이나 같은 말이라고. 이 타우가 뜻하는 것들은 뭡니까? 기울기, 방향성, 맞습니까? 이런 것들 나타납니다. 정도, 얼만큼 조기 개방 가능한 여부 확인, 이런 거지. 다시 봅니다. RTI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동작되는 시간은 길어질 거예요. 잊지 마세요. 같은 말 썼다, 그죠? 이 타우라고 하는 지정수가 크면 클수록 반응 시간 지수가 길어집니다. 같은 말이지. 이렇게. 거기까지만 했어요. 오늘도 30분만 하려고 했었는데, 참, 이 버릇인가 보네. 나쁜 버릇. 일부러 시간 끄는 것도 있고, 진도 느리게 하려고. 고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밑에가 피레인데, 피레는 두 가지만 외우고 갈게요. 나와 있는 정치하고, 나와 있는 본딩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세요. 본딩은 요렇게만 하나만 다 그려놓읍시다. 좀 최대한 간단하게 좀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림을 장악하게 그리는 것들을 선호는 하나. 이렇게, 그죠? 케이블이라고 해놔도 됩니다. 이렇게 접지고요. 이렇게 접지고, 이렇게 본딩이에요. 되겠지요? 가볍게. 케이블 트레이 하나, 케이블 트레이 둘 있으면 케이블 트레이 접지시키고, 케이블 트레이 접지시키고, 둘 사이는 본딩 시켜요. 그럼 혼촉이 있더라도 전위에 대한 흐름은 전류의 흐름은 전혀 안 생기게 돼요. 이렇게. 적정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게 접지, 이게 본딩. 두 전위가 같아지게 만드는 거지. 되겠습니까? 이상전위가 생겼을 때 접지를 시킨다든지, 외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다. 잘 그렸어요. 같은 개념인데, 좀 차이는 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다. 그죠? 이렇게. 똑같이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 부분들 읽어보시고. 피레는 기준이에요. 나와 있는 형태. 똑같이 적고요. 그리고 세 가지 적은 다른 그림을 한번 보면서 할까요? 이렇게. 이 부분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높이가 60m보다 더 낮은 소형 건축물이면 보호각법.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건축물은 우리가 말하는 회전구체법. 그리고 특수보호가 꼭 필요한 형태는 메쉬인데, 메쉬는 거의 안 쓰는 형태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건축물이 높아지는 것도 둘째 치고, 보호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보호 레벨. 보호 레벨은 낮을수록 위험도가 낮다는 말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3, 4 정도가 아파트고 2부터는 좀 높은 건축물, 1이 제일 위험한 거 이런 거겠지. 그죠? 그래서 보호 레벨이 높을수록 보호각에 대한 범위도 좁아진다라는 거. 한번 다시 정리하세요. 높아질수록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하고, 마찬가지로 회전구체는 공을 굴려보는 거다. 그죠? 큰 공을 굴릴수록 보호 범위가 더 어떻게 좁다라는 거야. 쉽게 이해해 놓으세요. 한마디로 딱 하면, 보호각은 직경에 대한 큰 원을 그리는데, 큰 원을 돌릴수록 보호 범위가 좁아요. 범위는 좁아요. 잊지 마세요. 그렇죠? 큰 공을 굴리면 면이 안 닿을 부분들도 많이 생기거든. 작은 원을 돌릴수록, 작은 원이라는 것들이 보호 레벨이 높은, 위험성이 높은 물질들이에요. 볼까요? 요거. 그리고 큰 놈. 수치는 엄청 외우기 편하게 돼 있어요. 한번 나올 때까지만 합시다. 피레는 한 4년째 지금 계속 나와주기만 바랄 뿐이지, 나오면 또 막상 못 쓰고 이러니까 한번. 메시법도 마찬가지다. 그죠? 촘촘할수록 보호가 높고 넓을수록 보호가 좀 덜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끝났고,
요번에 만약에 연소공학 고민은 다 기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난이도 중요도가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두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서 꼭 숙지 3번 예상 문제예요. 수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절이 왔어. 얘는 대책이 해소될 때까지 문제는 계속 대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준비를 잘 해놓으세요. 여기까지. 지금 첫 번째부터 순서는 점수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슴설, 경목이 화재안전 기준을 외우는 게 1번이에요. 근데 원인을 알고 가는 게 좋잖아. 그죠? 원인은 불완전 연소예요. 그리고 얼만큼 생기냐? 수율. 이렇게. 그래서 조금 난이도 있게 물으면 수율. 늘 해왔던 건데 잘 적는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가시거리. 조금 더 확장해서 바뀌었어요. 4번도. 그리고 5번, 6번은 연기의 유동 중에 한 문제 예상하고 있는 중에 계속 있어요. 피스톤 효과하고 풍압 효과는 나올 시점이 좀 비슷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 아니면 얘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풍압 나오면 다음에 피스톤 나올 수 있고 부분이고 전통적인 강자는 연돌이죠. 최고의 강자는 연돌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남양주 화재도 지금 7번이 원인이잖아요. K급. 맞습니까? K급을 왜 자꾸 공부해야 됩니까? 얘는 스프링클러로 불이 안 꺼지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거야? 확대를 그렇게 많이 일으킨다며. 그래서 지금 재현 다 뜯어 고치게 될 산인데 그 원인이 식용유 화재였었어요. 1층 식당에서. 그 다음에 전기 9번도 출제가 안 됐던 문제니까 반단선의 기본 개념을 조금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전기의 점화원에 관련되어 있는 전기의 열원, 전기열원 문제가 2번이나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더 최근에 아크하고 스파크도 2번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전기 점화원이 좀 방향성이 자주 나오는 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시고 10번도 안 나온 지 꽤 됐거든요. 보시고 2페이지에 오시면 1번은 힘들 거예요.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들어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만 알면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풀 수 있을 정도까지였구나 선이 보시고 정전기는 최근에 재전기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옵니다. 정전기는 전기점화원 중에서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전기를 잘하면 잘할수록 훨씬 더 내공이 깊어진다 생각하시고 3번은 5년째 안 나왔는데 이번에도 안 나오겠지 하신 분들은 항상 떨어져요. 그래서 저번에도 안 나왔는데 이번에 나오나. 그죠? 불합격자는 딱 2마디 하죠. 저번에 나왔는데 또 나오겠어? 야, 저번에 안 나왔는데 또 나오냐? 안 나온 것만 자꾸 찾더라고. 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는데 다음 주는 좀 더 짧아질 걸 기대하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